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일단 공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약간 컴퓨터 공학 기술의 약간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20학번이고 이제 4학년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GDSC AIML 파트 코어 멤버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학회 하이브에서 창립 학회장을 했고 어, 스타트업 그 소셜 벤처 동아리 부학회장 했고 그 밴드 동아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런 활동은 논문 두 편을 냈고요. 그리고 한 편은 지금 작성 중이고요. 개발에서는 크게 정부 과제 프론트엔드로 한 경험이 있고 인공지능으로 기업 과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공학과를 지망을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에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나는 예고를 가겠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빠꾸를 먹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뭘 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어서 약간 철학이랑 그 글 쓰는 것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서 철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이공계 쪽에서 가장 철학이랑 유사한 그런 학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리를 생각하게 돼서 물리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6개 중에 4개를 물리학과에 그 원서를 썼는데 그 저희 아빠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에는 2개는 공대를 넣어라 해서 공대 중에 이렇게 찾다가 가장 뭔가 귀찮지 않은 거 막 화학 공학 하면은 실험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워 보이는 그냥 코드 그냥 엔터만 누르면 알아서 해주는 컴퓨터 공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리학과는 다 떨어지고 컴퓨터 공학만 붙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 성공회를 들었고요. 그때 당연히 코딩이 뭔지 몰랐으니까 F까지는 아니고 그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음악이나 해야지 하고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고 했고 또 제가 철학과를 찾아봤는데 홍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뭐 예술학과의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어, 뭔가 컴퓨터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도 1학년인데 휴학하고 사업을 할 거다. 너 도와줄 생각 없냐? 해가지고 뭐 음악 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약간 알바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근데 거기서 한 업무가 그런 리서치 업무였던 거예요. 그냥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위에 보고하고 그런 업무였는데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만하겠다. 조금 뭔가 좀 더 동적인 걸 하고 싶어서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어,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창업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1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방학마다 무슨 창업 해커톤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해커톤에도 나가서 창업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넥터스라는 소셜 벤처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넥터스에서 좀 활동하다 보니까 이넥터스에서 뭔가 하다가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커넥션이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얘기하는 커넥션. 그래서 투자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컴공 팀에 컴공이 있으면 엄청 유리하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공이라는 간판이 뭔가 창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 공학이라는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해커톤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 창업을 이번에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약간 기술적인 IT 쪽을 모르니까 컴공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플 개발을 좀 조금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창업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좀 더 기술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컴퓨터를 공부를 집중을 하자 하고 아는 친구 소개시켜주고 저는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투자도 엄청 잘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저희는 그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에서 iOS랑 를 공부를 했었고 플러터도 어, 약간 맛보기 정도만 했어요. 근데 저랑은 약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여러 분야를 조금 맛보기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막 인공지능 관련 대회도 한번 나가고 뭐 해커톤 같은 것도 한번 데이터 분석 해커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좀 그래도 모바일보다는 맞을 것 같다라 생각을 해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초에 어, AIS 라이브라는 이은규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공지능이랑 또 웹 프론트엔드 리액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두 가지 또 다른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기술이 뭔가 재미있고 뭔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학교에 블록체인 교육 시설 기관 같은 게 없던 것을 알고 하이브리라는 하이브리라는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3학년 때 이것저것 많이 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4학년 때 대학원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 아마 인공지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쪽은 아직 연구실이 없어서 인공지능에서 약간 블록체인도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음악적인 걸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조금 실질적인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모바일 뭐 프론트, 백, 그런 정보 보안, 뭐 유니티 이런 거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이었냐 하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런 전망이 좋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것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이 잠재력을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살짝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왜 이 기술이 왜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그런 앨런 튜닝이라는 인공지능의 시초인 컴퓨터 공학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때 컴퓨터는 그냥 계산기 암호 해독 그런 것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처음 질문을 던진 건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그런 패키지에 컴퓨터 인공지능의 첫 시작을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막 흥하다가 망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2012년에 일이 납니다. 그래서 알렉스 넷이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잘 되냐면 일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몇 테라 엄청나게 많게 데이터가 쌓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학습하는데 단순 계산하는데 GPU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알렉스 넷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왜 알렉스 넷이 잘 되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운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좋아서 알렉스 넷이 엄청 좋은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구분도 잘하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다가 2016년에 알파고라는 그런 기술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2012년에서 4년 만에 알파고라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또 지금 와서는 챗 GPT라는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 조금 정체기에 있었던 그런 게 10년 만에 지금 챗 GPT라는 서비스로 보여지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 발전 속도죠. 그래서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누릴 거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어,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 쓰인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인공지능은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블록체인은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는 그 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만 의존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앙화 방식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런 중앙화를 없애고 탈중앙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안이 엄청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은행 중심적인 중심화되어 있으면 중심을 공격을 하면 돼요. 근데 탈분산이 되었으면 탈중앙화 되어서 어느 곳을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기술은 디지털 그런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거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 이 그림이 이 파일이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 게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의 소유를 인정을 하는데 웹에서도 이 소유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만 가능한 거, HTML이나 CSS
웹처럼 그냥 딱 띄워주고 읽기만 할 수 있는 게 웹1이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막 저희가 막 인스타 올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웹2. 여기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유라는 개념을 얻게 되어서 웹3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있는 정보를 다 저장이 되는데, 이 기업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자기네들 수익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것을 분산화시켜서 한 개인 간의 그런 데이터 소유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주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아리나 그런 데에서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을 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걸 다오,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을 분산화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학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고 저는 그 옛날부터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탐색하고 투자자 같은 친구들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해서 취미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기를 얻을 수 있고 이 기술이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아니까 모티베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원동력이 돼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이 밑에 제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뭔가 질문이 있다면 여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